보통은 이런 사업장 부지는 새롭게 임차인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임대인도 그냥 임대차 계약 계속 유지하면서 그 못 내는 월세는 그냥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해 나가는 식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파산 선고 이후에는 관제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도알 꿈꿉니다. 기사일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요즘 법인 파산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파산이라는 게 이제 현재 매출로는 도저히 은행 대출이랑 거래처 대금을 못 갚을 때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회사 대표분들이 이걸 이전에 해본 적이 없고 주위에 아는 분들도 잘 없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상담을 받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연체가 돼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법인 파산은 이걸 그냥 하기만 하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이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할 수만 있다면 연체되기 전에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파산을 연체 전에 신청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 최대한 법인 재산을 많이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재산을 전부 매각해가지고 현금화를 시키는데요. 이때 법원이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표자한테 유리해요. 법인의 대표자는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책임이 있고 가점주주일 경우에는 세금, 4대 보험에 대한 연대 책임도 있어요.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현금화한 법인 재산으로 이런 채무들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파산할 경우에 임금이나 세금에 대한 변제가 먼저 되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대표이사가 져야 될 책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법인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통은 법인 소유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인데요. 먼저 법인이 자가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이때 대개는 이제 부동산이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체가 되면 평소에 4, 5%였던 이자가 연체이자로 바뀌면서 1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자도 채권 최고액 그 범위 내까지는 다른 채권들보다 은행이 먼저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법인 파산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동산 담보 같은 경우는 원금 액수가 워낙 커가지고 이 연체 이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 연체 이자를 멈출 수가 있는데 파산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연체 이자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부동산에서 담보 빼고 건질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 연체 이자가 조금이라도 덜 쌓일 때 신청을 해야 세금이나 임금으로 낼 법인의 돈을 더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인이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제 임대해서 쓰고 있다. 그럼 이제 임차 보증금이 있을 텐데요. 이 보증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업을 못하겠으니 빼달라고 한다고 임대인이 그냥 바로 빼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은 이런 사업장 부지는 새롭게 임차인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임대인도 그냥 임대차 계약 계속 유지하면서 그 못 내는 월세는 그냥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해 나가는 식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면은 공장이나 회사의 월 임차료는 보통 이제 수백 또는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일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보증금 액수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일 텐데 제대로 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제가 돼버리면 법인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최대한 빨리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파산 선고 이후에는 관제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임대차 계약을 미이행 쌍무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파산 선고 이후에는 관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체 전에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거래처 매출 채권이나 예금 보험에 압류 들어오기 전에 신청을 해야 파산 진행 자금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 당장 해당 은행에 있는 법인 예금을 묶어버리거나 법인이 가진 다른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래처 매출 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요. 보통 법인 파산 알아보는 회사가 신청할 때 드는 그런 예납금, 변호사 비용 같은 걸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연체 이후에 사건 진행하려다가 매출 대금이나 예금에 가압류가 걸려버리면 진행 비용으로 쓰려고 했던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산 신청하려고 했다가도 진행할 돈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인 파산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연체 전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야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체 전에 파산 신청을 해야 최대한 빨리 법인이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연체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서 법인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기타 각종 소송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은행 같은 데서는 이제 대여금 반환 소송 이런 게 들어오고 내가 인가공 업체다 그러면은 인가공물 맡긴 곳에서 자기 물건 돌려달라고 물품인도 소송 같은 게 들어오기도 해요. 이렇게 각종 소송들에 휘말리게 되면 나중에 이런 걸 파산관제인이 다 떠안아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파산 절차가 다른 사건들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돈 달라는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채권 조사라는 파산 내의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법률 분쟁으로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오늘은 법인 파산을 왜 연체 전에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법인이 시간이 지나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결국에는 부도가 날 거라는 판단이 들면은 가감하게 빠른 결단을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본인을 위해서도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